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플라이웨이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내부에 사용하고 있는 H2를 플라이웨이를 통해서 변경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먼저 플라이웨이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 다음에 플라이웨이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드리기 위한 PPT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웨이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도구입니다. Git처럼 저희가 소스 코드를 DB는 관리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Git처럼 소스 코드를 관리하듯 이력을 관리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롤백을 하거나 혹은 언두라고 하죠. 언두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스키마를 하거나 아니면 변경된 정보를 리플레이스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플라이웨이를 적용하게 되면 간편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이웨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플라이웨이 사이트 redgate.com에 들어가셔서 프로덕트에 보시면 플라이웨이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시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플라이웨이 동작 방식은 다음에 소스에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현재는 플라이웨이를 폼XML을 통해서 설치는 했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스키마 버전이라고 하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현재 갖고 있는 디폴트 값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성 방법인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SQL이나 자바로 작성된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를 찾아서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적용되어서 버전 1, 버전 2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적용된 후에는 스키마 버전 테이블이 업데이트 됩니다. 이것도 같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이웨이를 통한 마이그레이션 방식은 지금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v1,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언더바 2개, 그 다음에 v2 언더바 2개 이렇게 하셔가지고 SQL문을 작성하셔서 순차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라이웨이 마이그레이션은 DB에 메타데이터에 저장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쿼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래는 간단한 설명이고 DB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죠. 그 DB들의 쿼리들을 저희가 따로따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H2와 포스트그레 SQL 두 개를 사용하게 될 건데요. H2는 저희가 로컬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용할 거고, 포스트그레 SQL은 저희가 배포를 할 때 사용할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사용하시는 타입이나 그 다음에 생성되는 객체, 그러니까 쿼리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방식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같은 SQL 파일들을 생성하고 수정하고 다시 적용하는 방식을 해줘야 되지만 플라이웨이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쿼리문을 계속 두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 수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플라이웨이 마이그레이션 파일명 규칙입니다. 디폴트 경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src 메인의 리소스에 db라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폴더 안에 지금과 같은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SQL 파일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버전을 처음에 만드실 때는 V라고 해서 버전 마이그레이션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어떠한 정보를 취소하겠다라고 하시면은 U라고 작성하셔서 취소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마이그레이션은 R이라고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파일에서 보시는 것처럼 V1 다음에 있는 언더스코어 두 개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언더스코어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폰트에 따라서 이렇게 길게 하나짜리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 주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이웨이를 사용하시면 형상관리의 관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변경 이력 관리가 되게 쉬워지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일을 하시거나 그럴 때 어떤 누군가가 추가했거나 그 다음에 누가 처음에 계획된 것보다 뭔가 빠져 있거나 그럴 때 이력 관리가 되게 쉬우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면 롤백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추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B에 따라서 쿼리문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실수를 방지하고 자동화 기능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코드 기반의 스키마를 변경함으로써 개발, 그 다음에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장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장점을 가진 플라이웨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JPA 설정에서 데이터베이스 H2 내부 로컬 D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강까지 진행했던 북마커 API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런 에즈, 그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앱을 통해서 실행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화면에선 메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메인이 선택되면 저희가 스프링 부트 API가 실행이 됐을 거고요. 자,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세팅에 의해서 첫 번째, 자, 플라이웨이는 지금 동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위에 로그에서 스키마 public is up to date, no migration, 그 다음에 necessary, 저 파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키마 히스토리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그냥 h2db가 사용되어서 지금 저희가 쿼리문을 올려놨기 때문에 create table이라든지 그 다음에 create schema,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더미 데이터를 15개를 넣어놨기 때문에 인설트문이 동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저희가 스크립트 파일을 통한 db의 생성과 테이블의 생성과 db의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PP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소스에다가 저희가 db 마이그레이션 폴더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만들지 않았는데 생성된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 스타터에서 포맥스ML을 확인해 보시면 스타트에서 플라이웨이 db를 이렇게 스타터로 선언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만드는 방식은 저희가 db버를 사용하시면 뭐 파일을 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저희는 어렵지 않게 간단한 SQL이기 때문에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2와 저희는 포스트그레 SQL을 두 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폴더를 만든 이유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는 무작정 뭐 H2, 그 다음에 뭐 SQL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 만드실 때는 소문자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작성해 보면, 자,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New, 그 다음에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에 H2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른쪽 버튼 New, 그 다음에 폴더 포스트그레 SQL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피니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폴더에 만드는 H2와 포스트그레 SQL이라고 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에서는 플라이웨이, 아까쯤에 저희가 스타트에 올라온 것처럼 플라이웨이 오토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H2는 H2로, 포스트그레 SQL은 소문자 포스트그레 SQL로 되어 있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라이브러리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저희 메이브 디펜던시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사용했던 스타터와 관련된 아이들이 다 사용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내려가시다 보면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자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스프링 부트에 들어가셔서, 자,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그 다음에 부트의 JDBC, 저희는 DB 쪽을 하고 있으니까 JDBC 쪽에 들어가셔서 많이 사용하셨던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스크롤해서 쭉 보시게 되면 여기 H2라는 것은 H2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드라이버 소스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MySQL, MariaDB, Oracle, PostgreSQL 이렇게 이름들이 지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저희가 소문자로 작성했는데, 소문자로 작성한 이유는, 자, 변경해주는 아이가 있기 때문이죠. 자, 먼저 여기서 확인하실 것은 251번째 줄에 보시면 여기에, 자, 로우 케이스로 변경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력을 해두면 자동으로 대문자는 예약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라이웨이에서 변경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 자르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바로 밑에 스프링 부트 오토 컨피그레이션 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오토 컨피그레이션에 내려가셔서, 자, 스프링 부트 오토 컨피그레이션, 그 다음에 플라이웨이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플라이웨이에서 플라이웨이 오토 컨피그레이션 첫 번째 있는 클래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368줄에
368줄에 보시면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는 여기서 데이터 소스를 이렇게 골뱅이 입력값의 벤더라는 곳으로 벤더 플레이스 홀더라는 이름으로 지금 멤버 필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저희가 사용하는 리플레이스 벤더 로케이션을 지금 대문자로 입력받은 애를 다시 소문자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사용하시는 방법이나 이름을 선언하는 방법은 지금 요 규칙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DB를 그냥 소문자로 작성하시면 플라이웨이에서 알아서 읽어서 변경해서 드라이버까지 연결을 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설정을 위해서 당연히 그냥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금 전에 하신 것처럼 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를 들어가셔서 자동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나중에 입력하실 때는 지금 H2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환경에 VM에다가 자동으로 처음에 PostgreSQL이 사용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건 차후에 뒤쪽에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프링이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웨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플라이웨이 로케이션입니다. 플라이웨이 로케이션을 통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패스 자바 쪽에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클래스 패스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슬러시 아까쯤에 있었던 요 위치죠. DB에 그 다음에 슬러시,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똑같은 이름으로 여기서 요 이름과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쯤에 저희가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저희는 벤더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는 DB가 입력되어 이 파일을 찾아서 플라이웨이가 동작돼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해 주시게 될 겁니다. 저장 누르시고, 자,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쯤에 보여드린 PPT와 같이 저희는 마이그레이션을 할 거니까 V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그레이션에 자, 오른쪽 버튼 New, 그 다음에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V1,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언더바 2개, 그 다음에 뒤에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사용자들이 좀 편히 볼 수 있도록 create, 그 다음에 언더바 북 마크스 언더바 테이블이라고 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파일명은 확장자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SQL이라는 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inish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간단히 저희가 작성해 놓은 쿼리문 콘솔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쿼리문을 간단히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eate 처음에 시퀀스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QENC 시퀀스,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BM 언더바 이름은 똑같이 맞춰주면 되겠죠. 언더바 SID 언더바 SEQ, 그 다음에 언더바 create 요 이름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start, 그 다음에 with, 그 다음에 in 1, 그 다음에 increment by 50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씩 증가시키고 50도 만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테이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table book marks라고 만들었고요. 자, id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big int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그 다음에 next 발 위에서 작성하셨던 bm 언더바 id 언더바 seq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증가시켜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는 nul로 만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itle이란 값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차를 통해서 만들면 될 것 같고, 255 크게 만들도록 하죠. 그 다음에 얘도 not null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url이 있었고요. 똑같이 바차 255, 그 다음에 not null. 뭐 크기는 여러분들이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reated 언더바 app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시간인 timestamp로 만들도록 하죠. 그 다음에 primary를 위해서 안 잡았네요. key id,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엔티티와 같은 값으로 작업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lter 테이블. 자, 나중에 필요한 값인데 삭제 여부인데 뭐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add, 그 다음에 컬럼, 그 다음에 del flag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하신 컬럼이나 그런 것들은 추가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타가 있는지 좀 확인. 여기 오타가 있네요. 오타 좀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됐습니다. 테이블을 잘못 만들면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곳에서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스트그레와 H2의 SQL은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포스트그레 SQL에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테이블은 만들어지게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인설트 문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설트 문도 저희가 어렵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저희가 com.in.edu에 보시면 데이터 이니티얼라이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하셨던 이 부분을 복사하셔서 챗GPT에 넣고 간단히 각각의 값을 인설트 문으로 만들어줘. H2로 만들어 달라고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편하게 저희가 바꾸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완성된 값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젝트 들어가셔서 H2에 오른쪽 버튼 New 파일, 그 다음에 V2 언더바 2개, 그 다음에 Insert 언더바 Sample 언더바 Data라고 만들어 주시고 확장자명은 SQL Finish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챗GPT에서 만들어 놓은 인설트문 복사하시고 조금 수정해야 되겠네요. Alt Shift A를 통해서 저희 테이블은 S가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타임스탬프 값들은 current 타임스탬프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current 타임스탬프 이렇게 해줘야 SQL H2에서 입력이 되겠죠. 나머지 것들도 쭉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서 갖고 왔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요청을 하지 않아서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만든 김에 저희가 포스트그레도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그레도 똑같이 v2 언더바 그 다음에 insert sample data SQL을 복사하셔서 포스트그레 SQL에 복사하시면 되고요. 자, 포스트그레 SQL은 뒤쪽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타임스탬프의 그 뒤에 괄호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찾아 바꾸기로 하시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간단한 컬이기 때문에 그냥 지우고 진행하도록 하죠. 자,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플라이웨이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뀐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크리에이트 문과 인설트 문이 두 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이터 이니티어라이저 요 값들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 또 백업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처럼 여기다가 하나 복사해 주셔서 바탕화면에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는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시켜서 저희가 H2에 크리에이트 문이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인설트 문이 제대로 입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런에즈,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앱으로 실행해 주시면 되고 메인 선택해 주시고 OK 눌러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콘솔에서 저희가 확인해 보시면, 자, 로딩이 완료됐고요. 자, 위에 보시면은 자, H2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디폴트는 H2이기 때문에 자, H2DB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플라이웨이를 한번 보시면 스키마가 자, 첫 번째 버전 크리에이트 북마크 스테이블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인설트도 입력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입력을 했을 때 쿼리문은 당연히 뭐 안 만들어질 거고요. 저희가 플라이웨이를 통해서 H2에 있는 값들이 입력되고 테이블도 만들어지고 히스토리가 제대로 되었다면 저희가 플라이웨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다시 브라우저를 통해서 저번 2강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자, 로컬호스트 자, 그 다음에 8080 H2-console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소는 제공되는 주소인 여기서 여기까지만 복사하셔서 주소를 커넥터 URL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넥트 해주시면 접속이 될 겁니다. 자, 테이블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들어가셔서 자, 눌러주시면 셀렉트 문이 만들어줄 거고 런 눌러주시면 데이터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라이웨이 스키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웨이 스키마도 해주시면 이렇게 첫 번째로 크리에이트 문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인설트 문도 만들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플라이웨이를 사용하셔서 작업하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이제 그 디폴트 값 로컬을 만들어서 저희가 포스트그에서도 작업하는 것들을 한번 진행할 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이웨이는 이력이 되게 관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또 필요하시면 V3로 또 크리에이트문을 만들거나 아니면 얼터 명령을 또 만들어서 또 진행만 해주시면 원래 있었던 크리에이트 문에 변경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플라이웨이 사용 방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저희가 사용하셨던 지금 DTO 객체가 있었습니다. 엔티티 객체죠. 그 엔티티 객체를 저희가 프로덕션을 사용해서 더티 체크를 끊어내서 그 다음에 JPQA를 만들어서 작업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